이게 3평도 아니고 4평도 아니고 꼭 5평이라고 찍어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 얘기가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스타입니다. 제가 재개발과 관련된 콘텐츠를 주로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의 재개발 관련된 이슈라든지 아니면 지역 분석 같은 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할 만한 매물이 있다면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시고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 중에 일부는 현장에 가셔서 임장을 하면서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장을 오신 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분이 선수신지 초보신지를 제가 구분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초보자분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질문을 던졌던 내용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가장 많이 한 질문은요, 이겁니다. 5평 빌라도 입주권이 나와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시는데요, 이게 3평도 아니고 4평도 아니고 꼭 5평이라고 찍어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 얘기가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질문을 가장 많이 제가 들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입주권이 나오는데요, 이게 어디에 근거 문구가 있냐면 도정법 제39조 제1항을 보시면요, 조합원의 자격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하되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뒤에 내용은 뭐 1주택자로 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이 토지 등 소유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토지 등 소유자가 누구를 지칭하는 건지 이것을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 토지 소유자거나 건축물 소유자거나 지상권자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소유자면 주택을 갖고 있건 도로를 갖고 있건 건물을 갖고 있건 다 입주권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두 번째로 많이 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신축 빌라는 청산된다던데, 그러니까 신축 빌라는 위험하다던데, 이런 질문이겠죠.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떤 부분을 기억하셔야 되냐면 이 권리 산정 기준일이라는 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권리 산정 기준일은 쉽게 말씀드리면 쪼개기 금지법인데요, 더 이상의 조합원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 이 권리 산정일이 재개발 사업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것을 보시면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은데, 자,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요, 권리 산정일까지 착공 기준일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건축물 대장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 날까지 착공 기준일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입주권이 나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속통합 기획 같은 경우는 권리 산정일까지 이 사용 승인일이 나와야 되고요, 또는 등기 접수일이 나와야 됩니다. 등기부 등본을 보시면 접수일에 그 날짜가 나오는데 그 날짜가 권리 산정일 이내로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역세권 재개발이 있는데요, 이 역세권 재개발이 과거에는 구역 지정이 됐을 그 날, 구역 지정 된 날, 그 날이었는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좀 땡겨졌는데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까지 사용 승인을 받거나 등기 접수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보존 등기가 된 날, 이렇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신축 빌라가 청산이 된다라는 것은 엄밀히 말씀드리면 틀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네요. 자, 3번째로 많이 하는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임장을 갔을 때 많이 듣는데요, 여기는 빌라가 참 많네요 라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임장을 가서 주변을 돌아볼 거 아닙니까? 그때 단독주택은 아닌데 왠지 사이즈가 좀 큰 것 같은데 빨간색 벽돌로 이루어진 집들이 있습니다.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애매한 경계가 있는 집들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층수를 세어봅니다. 지하층을 제외하고 층수를 세어보는데 이게 몇 개 층이냐에 따라서 이게 다가구구나 다세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초보자분들은 무턱대고 단독주택이 아니면 전부 다 다세대로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요,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지하층을 제외하는 거죠. 3계층이 되어야 다가구가 됩니다. 그럼 다세대는요? 다세대는 4계층 이상이 되어야겠죠. 보통 그러면 다가구 같은 경우는 반지하층이 하나 있고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 층이 있습니다. 이게 다가구 주택이고요. 대부분 주차장이 없습니다. 반면에 다세대 주택은 요즘 지어진 것들은 1층에 필로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로티를 지나서 엘리베이터를 타시게 되면은 대부분 2층에서 5층까지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이것은 다세대로 보시면 됩니다. 주차장도 최소한 0.6대에서 0.7대는 확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따라서 빨간색 벽돌집을 보고 다세대 주택이구나 이렇게 느끼지 마시고요. 대부분 다가구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더 정확하게 보시려면 층수를 세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은요, 입주권을 하나만 줍니다. 하나. 왜? 소유자가 한 명이기 때문에. 따라서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한 질문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내공을 쌓으셔서 성공적인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스타였습니다.